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페이스북으로 할머니가 무당이신 분이 무당과 관련한 몇 가지 이야기를 보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페북에 올렸을 때 실제 무당분들이 댓글을 달 정도로 굉장히 핫했었는데요. 무당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개개인별로 귀신에 대한 사견이 다릅니다.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재미로만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M교수님.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한평생을 무당으로 사셨고 당신과 관련한 이야기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꼭 누군가 죽어야 신이 다른 가족에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누름굿을 받았었고 이 때문에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키우게 되면 제가 단명한다는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그리 살게 되었죠. 살던 집에 소위 말하는 무당집을 차렸기 때문에 저도 할머니 옆에서 무당 일을 본 적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살풀이였습니다. 아마 영화 곡성에 나오는 살풀이라고 하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일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사람의 잔인함과 질투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루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딱 봐도 어딘가 아파 보이는 젊은 여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몸에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들은 어린 제가 봐도 정말 귀티가 줄줄 흘렀죠. 그 여자는 저를 보고는 할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애타게 찾는 듯한 그 제스처들이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일단 신방으로 데려갔는데 한동안 안 나오더군요. 그리고 몇 분 뒤 웬 울음소리가 그리 많이 나던지 그 여자는 말 그대로 몇 시간 동안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다 떨어져서야 방에서 나왔는데 괴상하게도 활짝 웃고 있었죠. 억지로 웃어도 그리 웃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언뜻 봐도 정말 홀가분해 보이는 표정이 있었고 그게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저녁 상자리에서 할머니께 그 여자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무당일에 대해 말을 잘 안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대뜸 저에게 아가,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섭니?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귀신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살며시 웃으시며 제일 무서운 것은 신도 아니고 사람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이야기인즉슨 그 여자는 원래 엄청 가난했대요. 미신공장을 전전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남자를 만난 거죠. 남자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둘이 조그마한 음식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터지면서 일약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의 친구였습니다. 미신공장 다닐 때도 곧잘 어울렸던 동료였는데 같이 새방에 살 정도로 친했대요. 하지만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돈 빌려달라, 점포 하나 내달라 등 무리한 부탁을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몇 번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게 점점 심해졌대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니 연락을 끊어버렸는데 어느 날 집에 찾아와서 대문을 두들기거나 담장 너머로 동물 시체를 던지는 악행을 하더랍니다. 그러다 한참을 보이지 않길래 떠났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이 여자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좋다는 병원도 가보고 약도 지어 먹었지만 효과는커녕 점점 몸이 쇠약해졌죠. 그러다 결국 할머니를 찾아온 건데 할머니 말씀을 듣자마자 펑펑 울더랍니다. 그 친구가 살을 날린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 여자가 들어오자마자 온몸에 검은 반점들이 보였답니다. 살을 날렸다는 것은 쉽게 말해 사람에게 저주를 부은 겁니다. 어찌나 독한 귀신의 애군을 퍼부었는지 사람이 안 죽고는 못 베길 정도라고 하셨죠. 어느 정도였냐면 그걸 다 풀어낼 수도 없어서 할머니께서 일부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날 이후로 몸이 편찮으시기도 했고요. 대체 어떤 놈이 그런 일을 해줬냐며 혀를 끌끌 차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곤 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말씀하셨죠. 이 학생분이 보내주신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감질만 나서 죽겠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특별히 두 번째 이야기도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니다.
혹시 천년 배필이라는 단어를 아실까요? 이는 천년을 사랑하는 인연, 짝을 말합니다. 사실 할머니는 운명, 연애운은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사자들이 하는 거라고 여기셨거든요. 무엇보다도 할머니께서 모시는 신이 그걸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특이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왜? 꿀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날 왔던 커플은 딱 그 말이 어울린 커플이었죠. 한눈에 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커플이었는데 그들이 신당에 온 이유는 이상했습니다. 말 그대로 확인서를 받기 위해 왔었죠. 두 사람은 공사 현장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남자는 현장 인부였고 여자는 건설사의 나름 고위층 자녀였습니다. 어찌하다 그 둘이 공사 현장에서 만났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가긴 하지만 말이죠. 아무튼 다들 예상한 대로 여자 부모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남자는 잡부였고 게다가 홀어머니를 모셨거든요. 그런데 하필 여자 쪽 부모가 민간 무속신앙을 곧잘 믿었었나 봐요. 연초에는 꼭 점을 본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 손 잡고 할머니한테 둘의 궁합이 좋다는 의견서를 써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는 명리학, 그러니까 사주를 통해 점을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 둘을 보고 딱 한마디 하셨대요. 너그 둘은 집 나가서 멋대로 결혼해도 된다 라고 말이죠. 이 한마디 하시고 그냥 나가라고 하셨답니다. 그만큼 둘이 잘 맞는다는 말이었고 봉황이 하늘을 만난 모습이라고 덧붙이셨죠.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그걸 어찌 눈으로 알 수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여쭤봤자 그냥 느낌이 그리 말한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이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그 둘은 어찌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다시 오셔서 고맙다고 과일 바구니를 주고 갔는데 그때 생전 처음으로 한라봉을 먹어봤습니다. 물론 이들과는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업은 본다고 거짓말하고 이혼 물어보러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경우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난 부부인데 서로가 맞지 않아서 계속 싸우기만 했대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어차피 정한 것 같은데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셨죠. 결국 이혼을 했던 걸로 아는데 저도 한창 사춘기였을 때 연애에 대해서 여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놀라웠죠. 원래 상성이 안 맞는 것들이 더 끌리는 법이다 라고 말입니다. 결론은 꼭 맞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한평생 숙명이 되어버릴 만큼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당시 여친과 할머니를 따로 배웠습니다. 다행히도 둘이 잘 살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나중에 둘이서 꽁냥꽁냥하며 얘기를 했었죠.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에 꽁냥꽁냥 했다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드네요. 이런 이야기가 재밌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원하신다고 하면 내일 바로 남은 이야기들 올려드리겠습니다. 댓글들 많이들 달아주세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